이번 화에는 한나라의 개혁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455년 한강자 한호가 조위가문과 연합하여 지씨를 몰아낸 후 세 가문이 진나라를 나누어 세력을 키워왔으며, 한강자가 돌아간 후 그의 아들 한무자 한길장에 이어 기원전 403년 손자 한건이 한씨의 수장을 지낼 당시 정식으로 제후국으로 인정받아 한건은 한경우로 불리우게 됩니다. 기원전 400년 한경우가 돌아가자 그의 아들 한여루 한취가 자귀를 물려받으며 당시 자신의 숙부 한괴와 엄수라는 대신을 중용하였는데, 둘 사이 권력 다툼으로 모순이 커져 한괴가 궁전에서 엄수를 죽이려 하였으며, 동료 대신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온 엄수는 한나라를 떠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도와 한괴를 죽여줄 사람을 찾던 중 제나라에서 용맹하기로 소문난 섭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섭정은 현재 하남성 지성진 출신으로 사람을 죽인 후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제나라에서 숨어 지내며 개를 도축하는 일을 하였으나, 섭정이 용맹하다는 소문을 들은 엄수는 매일 반찬과 술을 준비하여 섭정의 집에 찾아가 친하게 지내며 섭정의 어머니 생신 때에 100일의 황금을 선물로 내어주는데, 섭정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엄수는 그때에야 자신을 도와 복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국을 돌아다닌 사실을 얘기하니, 섭정은 자신이 현재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엄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나, 엄수는 그래도 황금을 섭정에 선물한 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자 섭정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당시 복양에 머물고 있던 엄수를 찾아가 복수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엄수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복수해야 할 상대가 현재 한나라 재상인 한괴라는 것을 알려주며 동행할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지만, 섭정은 계획이 알려지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한 후 홀로 한나라로 항해합니다. 한괴의 저택에 도착한 섭정은 홀로 검을 들고 뛰어들어가 한괴와 그의 무사 10명까지 죽여버리는데 성공하나, 한나라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엄수를 지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훼손하고 눈과 창자까지 꺼내는 방식으로 차별하는데, 섭정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게 된 한나라의 대신들은 그의 시체를 길바닥에 걸어놓고 신원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1천금을 내리겠다고 하였지만, 워낙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이 소문을 들은 섭정의 누이 서반은 섭정일 거라는 예감이 들어 한나라로 향합니다. 섭정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된 서반이 눈물을 흘리니, 주위의 사람들은 한나라 재상 한괴를 암살한 섭정의 누이인 것이 알려지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였지만, 서반은 어머니와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도축일까지 해오던 섭정이 엄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한괴를 암살하고 엄수를 지켜주기 위하여 얼굴까지 훼손하였으니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 섭정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섭정의 이름을 3번 크게 외친 후 섭정의 시체 옆에서 돌아가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제후국들은 섭정의 담력과 서반의 용기에 탐복하며 엄수의 식인술에도 감탄하는데, 섭정은 오나라의 전제 진나라의 어랑에 이어 춘주 전국 시대의 4대 자객으로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57년 한여루가 돌아가자 그의 아들 한문후 한유가 자귀를 계승하며, 이 당시 한나라는 삼진연합의 위세를 등에 업고 정나라의 양성을 함락시키고, 같은 해 송나라의 도읍 팽성을 함락한 후 송나라 28대 제후 송도공 송구유를 죽여버리며, 기원전 377년 한문후가 돌아가자 그의 아들 한해후 한씨가 자귀를 계승하며, 기원전 376년 삼진연합은 진나라의 마지막 제후 진경공 희구주까지 서민으로 강등해버립니다. 기원전 375년 한나라는 정나라를 멸망해버린 후 도읍을 신정으로 옮겨버리니, 서주 11대 군주인 정선공 희정의 동생 정왕공 희유가 시작을 알렸던 정나라는 28대 군주 정강공 희유를 끝으로 멸망당하며, 정나라의 백성들은 현재의 하남회양 하남상구 쪽으로 이주되어 살게 되었으니 현재 중국정 시들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한해우는 귀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분이 낮은 한기라는 사람을 중용하고 도읍까지 옮겨버리니 귀족들의 불만이 커져 기원전 374년 한엄이란 대신은 한해우를 암살해버린 후 그의 아들 한이후 한약산을 옹립해버리며, 기원전 369년 한이후와 조성후조중은 위완의 자귀계승을 돕기 위하여 위나라를 공격하여 위행까지 포위해버리지만, 조성후와의 의견 차이로 한이후가 일방적으로 군사를 회군시켜버려 얼마 후 위행이 위완을 죽여버리며
위나라의 제후를 계승하게 됩니다. 기원전 363년 한이유가 돌아가자 그의 아들 한조후 한무가 자기를 계승하며 당시 한나라는 정치와 법률이 혼란스러워 대신들은 한조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진나라와 위나라가 계속하여 한나라를 공격하여 내외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에 처하였는데 기원전 355년 한조후는 신부레라는 사람을 중용하여 한나라의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신부레는 워낙 경읍 출신이라 정나라에서 작은 관리로 지내던 중 기원전 375년 한나라가 정나라를 멸망시켜버려 한나라에서도 작은 관리로 지내게 되며 자신이 연구해오던 황노학 사상을 기반으로 혁명학을 개발해내어 한조후의 중용을 받게 된 인물인데 황노학이란 황제사경에 저술되어 있는 도술과 치국방법에 로자의 도덕경을 종합한 것으로 통치자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 나라를 다스린다는 무의치 인순자연을 강조하는 도가 음양가들이 주장하는 사상이며 혁명학에서 형이란 법률 과형벌을 포함한 제도를 가리키고 명은 직책과 직위를 가리켜 명분과 직위에서 해당하는 형벌을 내린다는 뜻으로 나중에는 명실상부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신부레는 술치도 강조하였는데 신부레의 술치는 군주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권모술수를 통하여 신하들을 감시 통제하며 인사권을 장악한 후 실적에 따라상과 벌을 내려 신하들이 자신의 책임을 엄격하게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군주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신부레는 관리들의 심사와 감독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백성들에겐 황무지 개간과 수공업을 장려하였으며 외부의 안정을 위하여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으니 당시 한나라는 내부의 실력이 강해지고 외부의 전쟁도 적어지게 됩니다. 술치라는 권모술수를 통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성과를 얻었지만 반대로 군주와 대신들이 모두 과도한 계략으로 눈치를 보는 패단이 생기기도 하였으니 어느 날 한조후가 술을 마시고 잠들어 버렸을 때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 모자를 관리하던 대신은 의상을 관리하는 대신에게 옷을 부탁하여 덮어주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한조후는 이두를 불러 모자를 관리하는 대신이 옷을 덮어주었으니 월권이라고 칭하고 옷을 관리하는 대신은 함부로 옷을 빌려주었기에 실직이라고 칭하며 이둘에게 벌을 내려버리니 이후부터 신부레를 포함한 한나라의 대신들은 누구도 한조후에게 직언으로 건의하지 못하고 비유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기원전 354년 위나라가 조나라의 도읍인 한단을 포위해버리자 조나라는 한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신부레에게 한조후를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는데 신부레는 자신이 조나라와 내통한다는 의심을 받을까 걱정되어 대신들을 지시하여 한조후 앞에서 조나라에 출전할 것에 대한 변론을 벌이게 한 후 한조후가 조나라의 편을 드는 눈치를 보이자 그제야 조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한조후는 평소 말을 함부로 하여 무의식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도 많았으나 대신들은 누구도 직접 지적하지 못해 꼴머리를 앓게 되었으니 당저공이라는 대신이 한조후에게 옥으로 만든 귀중한 술잔이라도 밑바닥에 구멍이 나면 술을 담을 수 있냐고 물으니 한조후가 없다고 대답하자 당저공은 이번에 허름한 항아리라도 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술을 담을 수 있냐고 물으니 한조후는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당저공은 아무리 비싼 술잔이라도 구멍이 나면 술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군주 또한 대신들과 상이한 기밀을 자주 누설한다면 아무리 비상한 모략과 계획이라도 실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 한조후는 그때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후로부터 언행을 조심하게 됩니다. 신부레는 한나라가 전국 칠웅 중 가장 약하고 작은 나라임에도 과도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원전 354년 조나라를 도와 위나라를 공격하였던 한나라는 기원전 353년에 위나라와 동맹을 맺은 후 다시 조나라를 공격하며 기원전 354년 제나라까지 공격해버리며 기원전 349년에는 진나라의 마지막 제후 진정공희구주까지 죽여버리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원전 344년 위나라는 한나라가 맹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하니 한나라는 멸망당할 뻔하지만 다행히 제나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게 되나 기원전 337년 진나라의 공격으로 이양을 점령당하고 한나라 전역에 심한 재해까지 발생하니 한조후는 기원전 333년까지 궁안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던 중 돌아갑니다. 신부레의 개혁은 세습 귀족들의 권력을 억제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술치 자체가 나라의 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아닌 군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개혁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니 한나라에서는 한조후와 같은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지 못하자 신부레의 변법도 점차 사라지게 되며 반대로 모든 대신들이 권모술수를 애용하기 시작하여 한나라는 내부의 모순으로
더욱 악화되어 버립니다. 한조우가 돌아간 후 그의 아들 한강이 자귀를 계승하게 되며 기원전 325년 진나라의 26대 후영사가 왕으로 자칭하자 위나라에서도 한강을 왕으로 인정하여 한나라는 7대 제후부터 왕국이 되어 한강이 한선해왕으로 불리우나주 병국들이 너무나도 강해져 한나라는 지속적으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에서나 현재나 대부분의 군주들이 신부레가 주장하는 술수를 통하여 제후국과 대신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나라나 군주 자신이 절대적인 우세와 권력을 장악한 후에야 가능한 방식이었으니 전국시대의 한나라 같은 약소국에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개혁이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변법에 성공하여 전국시대 최대 강대국으로 발전한 진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자 배려입니다.